안녕하세요. 피플사즈입니다. 오늘은 지지 두 번째 시간 신유술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용어가 낯설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꼭 외계어를 듣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더 진도가 나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러했고 그렇게 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뜻을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라는 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은 원숭이입니다. 띠로는 원숭이입니다. 신이란 글자는 펼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절로는 7월이고 입추가 시작되는 계절이라 가을의 시작입니다. 신이란 글자 안에는 임수라는 글자가 있어서 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의미는 하라는 여름을 접고 이제 수라는 겨울로 가겠어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부터 7월부터 하의 양기는 물러나고 수의 음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15시 31분부터 17시 17시 30분까지가 신시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를 보면 날일자 태양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뜻은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알리는 서늘함이 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있고 한낮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글자부터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지고 한낮은 하의 기운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월에 태어났다면 월 초에 태어났는지 월 말에 태어났는지를 가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초에 태어났다면 따뜻한 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기가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월 초는 양기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기를 지나 7월 말에는 음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엄청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봄을 알리는 인이라는 호랑이와 충이 일어납니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인데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니 둘이 상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상으로 보면 호랑이는 봄의 시작이고 원숭이는 가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극입니다. 신금은 오행상으로는 금의 에너지고 금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의 금입니다. 양금이므로 우리가 무쇠다, 큰 바위다, 아직 재련되지 않은 그런 쇳덩어리를 신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금 안에는 임수라는 것이 있어서 수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수생목을 금생수를 잘합니다. 금생수를 잘해서 금을 생한다.
금을 생한다. 그러나 목은 금극목합니다. 그래서 큰 무쇠가 목이라는 나무를 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신금은 가을의 시작이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런 계절입니다. 7월 초는 하기운이 있고 7월 말은 음기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상으로 15시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시간이고 17시 30분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늘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월 초나 시간상으로도 시작되는 시간과 끝맺는 시간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가늠하셔야 됩니다. 15시 30분 때에 태어났다면 하기가 있는 것이고 17시 30분 때에 태어났다면 음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금입니다. 가을을 신금이 시작했다면 가을을 마무리하는 것은 음기인 유금입니다. 유는 닭띠로 금의 성분이 오행으로 금의 성분이지만 음의 금입니다. 신금에서 삼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음이 시작되었고 유금에서 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유금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유금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신금은 큰 바위고 재련되지 않은 것이지만 유금은 이미 딱딱하게 재련되었다. 그래서 유금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신금이 7월이었다면 유금은 계절로는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과일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유금은 오행적인 관점에서 금의 왕지이기 때문에 순수한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금은 예를 들어 신금은 수로도 갈 수 있고 금이면서 수로도 갈 수 있고 금으로도 되지만 유금 자체는 어떤 걸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시간상으로는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해가 떨어져서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8월에 19시 30분이면 해가 떨어져서 저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더 찬기가 많아지고 서늘해진 밤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금부터는 그래서 밤 기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석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재련되지 않은 다 재련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금은 매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분이 강합니다. 더 재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은 개입니다. 띠로는 개띠고 계절로는 10월입니다.
10월을 생각해보면 이제 가을을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을 멈추고 7월에는 나무들이 수의 기운이 쫙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죠. 계속 수를 가지고 있다면 한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폭풍 서리가 내릴 때 그 나무는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에는 수라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의 오행 중 토이지만 수가 하나도 없는 하기가 들어있는 그런 토입니다. 양기를 그 다음 술 다음부터는 해가 오기 때문에 해는 11월 달입니다. 해는 돼지띠로 같이 하겠습니다. 돼지띠로 겨울의 시작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겨울에는 수의 에너지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를 생각해보면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져서 19시 30분에 해가 뉘엿뉘엿 져서 21시 30분에는 해가 떨어지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라는 태양의 기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서는 하의 기운이 땅속으로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술은 하를 보호하고 다음에 양기가 들어올 때 다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를 보호하고 수가 해달에서 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은 한 점의 수 기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성분이지만 굉장히 하가 많이 들어있는, 양기가 들어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가 들어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가 들어있는 땅에 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목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자라는 거지, 하는 태양에 떠 있어야지 땅 속에 있어서는 이 나무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월에는 나무가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를 보호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는 밤에 도둑을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밤에 도둑을 지키고 그래서 이 술부터는 신가의 대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에 유술이 있다면 이런 명리학, 철학,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은 해입니다. 해는 돼지로 겨울의 시작입니다. 겨울의 시작이니까 겨울을 대표하는 수의 기운이 해 속에는 해는 수입니다. 그래서 양의 수입니다. 양의 수기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해를 바다, 계곡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는 흘러가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겨울의 바다니까 사주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흐르는 건지 고여있는 물인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수의 성분은 지혜입니다. 우리 겨울에는,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휴식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돼지는 하나도 양기가 없는 육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개는 술달은 오음입니다. 오음에서 육음으로 가고 유가 사음이고 신이 삼음입니다. 그러면 육음 다음에는 해자로 해자축으로 겨울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 자에서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 중순에 이미 일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에서 일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육음으로 어둠입니다. 어둠. 밤이니까 우리가 해시를 생각하면 이미 21시 30분 31분부터 23시 30분입니다. 한밤중에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한밤중입니다. 그러므로 한 점의 빛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는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다, 지혜다,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돼지는 육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절로 11월에 겨울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 이미 일양이 시작돼서 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23시 30분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 신유, 술해를 공부해 봤습니다. 신부터 유까지는 신유, 술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신이 가을을 시작하고 유가 가을을 무르익게 하고 술에서 가을을 마감합니다. 토는 항상 그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을 연결하는 전환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달에서 다시 겨울이 시작되고 해자축이라는 겨울이 시작되고 자가 겨울을 완연하게 하고 축이 겨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 자부터 해까지 다시 한번 총괄적인 복습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면서 계절과 시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